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특검법을 받을지 또다시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에 맞서지 말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수아 기자입니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정부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오는 20일까지로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19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엔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국민과 맞서는 거라면서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막가파식 폭주를 벌였다고 맞섰습니다. 더 악화된 독소 조항을 넣어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최상병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고 다음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연설도 취소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을 중심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바꾸는 수정안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이걸 읽고 그냥 무시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사안도 복잡해져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의 보도 보시죠.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한 방송에 나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낸 사람은 김건희 여사, 받은 사람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저의 문제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까지 할 수 있다는 문자를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이 문자를 공개한 김규환 실장은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문자를 재구성한 것이라면서 이 문자를 당시 한동훈 후보가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좀 굴욕적으로 저자세로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는데 일체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라고. 김규환 실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 측은 지난 1월 19일 문자를 받은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9일은 명품백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정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전인 1월 17일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용산의 신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내고 이틀이 지난 1월 21일 한동훈 사퇴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재욱 전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실장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와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던 당시 상황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불신임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은 밝혀진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영부인과의 사적인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러면서 당시 공적인 라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 서울 중랑구에서 차량이 주민센터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6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페달 오인 사고를 예방할 만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골목길을 지나 주민센터 앞마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긴커녕 그대로 주민센터 입구로 돌진합니다. 사고에 놀란 시민이 뒷걸음질 칩니다. 주민센터로 진입해 주차장에 주차하려던 차량은 건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입구 근처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등 입구가 부서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층에 있었는데 꼭 이렇게 철골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랐죠. 직원들도 많이 놀라고.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경찰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진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페달 오인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동덕여대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에 학생 1명이 치여 숨졌고 부산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운전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헷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감당을 할 수 없는 소리에 빵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밥 먹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계신 전부 다 놀고 일어섰었으니까. 또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경찰은 페달 오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오히려 긴급 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로 국내 완성차 업체도 기술 개발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역시 해당 장치에 대한 글로벌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시청역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을 적은 쪽지가 놓여 공분을 샀죠. 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그 쪽지를 썼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또 MBC가 또 다른 조롱 쪽지 작성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확보했는데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C 취재진이 확보한 서울시청역 부근 CCTV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한 남성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 현장으로 다가오더니 종이 상자에 무언가를 적어두고 갑니다. 해당 쪽지엔 숨진 은행 직원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놓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제 오후에도 희생자를 조롱하는 쪽지가 놓였는데 이 쪽지를 찍은 사진이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차가 덮쳐서 비명사 하신 거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비하하고 한다는 거는 아주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어제 오후 용의자가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 비하 쪽지글을 쓴 용의자도 40대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돼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이번 사고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게시글 3건의 작성자들에 대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조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고
심지어 성별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동의 이면엔 인정 욕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인터넷에 쓰거나 어떤 돌출 행동을 해서 불법적이고 범죄 행동이라도 언론에 관심을 가지면 심리적인 효능감이 커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고객이 합을 맞춰 사고를 내고 다친 곳도 없으면서 통깁스 치료를 받고 경찰이 검거한 보험 사기 일당의 수법입니다. 해당 보험 설계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꼭 사고들 나시라는 어이없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길을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골목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그대로 부딪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틀대더니 맥없이 넘어집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이제 보험 설계사의 차량이고요. 보험 설계사의 꾀임에 넘어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을 하고 실질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음에도 이렇게 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사고를 낸 뒤엔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끼리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드디어 사고가 났다. 꼭 사고들 나시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로 보험 설계사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고객과 공업사 관계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3년여간 타낸 보험금만 5억 5천여만 원으로 혼자서 2억 원 넘게 타낸 보험 설계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고객들에게 깁스를 하면 100만 원가량 보험금을 주는 특약을 알려주고 필요도 없는 이른바 통깁스 치료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깁스 잘해주는 병원을 알고 있다. 2주 뒤에 하는 걸 추천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깁스 치료로 5,800만 원가량을 챙긴 고객 14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험 사기 범죄가 발생을 하면 선량한 무고한 제3자의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 사기뿐 아니라 보험 사기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